자, 명제의 역, 대우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뭐를 했었냐면 명제가 뭐냐라는 얘기 했었고, 그래서 뭐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 명제가 아닌 거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P이면 Q이다라는 이 명제, 여기를 앞에를 가정, 뒤에를 결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얘가 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얘의 진리집합과 얘의 진리집합이 이런 관계가 돼야지 이게 참이 되더라,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쵸? 됐죠? 어떤 명제, 그리고 뭐 부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다면 반대로 이 말을 살짝 바꿔서 Q이면 P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얘하고 얘하고는 같은 건가요? 완전 다른 애예요. 다른 애예요. 별개예요. 그런데 얘를 얘의 역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명제를 얘의 역명제 이렇게 얘기해요. 거꾸로 얘는 얘의 역명제이기도 해요. 서로 관계가 역인 관계인 거죠. 뭐 역수 이런 거 들어봤죠? 분자분모를 바꾼 수, 분수에서 역인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얘와 얘를 역을 하면서 부정을 붙인 not Q이면 not P이다라는 이런 명제도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명제예요. 얘를 대우명제라고 얘기해요. 됐습니까? 자, 오늘은 역과 대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얘를 not P이면 not Q이다라고 불리우는 명제가 있어요. 얘도 이름이 있어. 사실은 이야, 이. 역, 이, 대우. 근데 이제 이는 안 배워요. 교과서에서 안 나와요. 어쨌든 얘랑 얘도 서로 대우 관계죠. 왜냐면은 가정과 결론이 바뀌고 각각이 부정됐으니까. 그쵸? 됐어요? 얘는 우선 지울게요. 지금 입장에선 중요한 게 아니어서.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 합니다. 이 명제가 참이면 이 명제가 참입니까? 이 명제가 참이면 이 명제는 거짓인가요? 모릅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집합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Q가 이게 성립하면 얘가 성립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성립한다고 얘가 성립하나요? 그럼 혹시 항상 언제나 성립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둘 다 성립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집합이 이런 관계인데 동시에 아이고 거꾸로 써야 되는데 이런 관계가 될 수도 있죠. 이건 뭐죠? 이거 P하고 Q하고가 완벽하게 똑같을 때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똑같지 않고 한쪽만 포함한다면 이런 관계가 될 때 이렇게 될 때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참일 때 얘가 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얘가 참일 때 얘가 거짓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 어떤 명제의 참거짓을 가지고 얘의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 따로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이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는 언제나 참입니다. 왜 그러냐면 P의 여집합이 Q가 성립하면 P의 여집합은 Q의 여집합을 언제나 포함해요. 우리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Q가 P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1번 땅에 아무도 살고 있지, 어떠한 원소도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Q의 여집합은 1, 4예요. 그게 4죠, 4. P의 여집합은 3, 4예요. 당연히 포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 돼요. 반대로 제가 거짓이면 얘도 언제나 거짓이 됩니다.
됐어요? 어떤 명제와 그 명제의 대우는 참 거짓이 일치합니다. 됐어요? 네, 요 얘기가 58페이지의 첫 번째, 두 번째 주제예요. 됐어요? 1번, 2번에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얘기로 3단 논법이라는 게 나와요. 3단 논법은 이런 뜻입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라면 P이면 R이다가 참이 됩니다. 이건 집합으로 따지면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진리집합과 어떤 진리집합이 참이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죠. 그러면 요 진리집합과 요 진리집합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죠. 그러면 이런 포함관계가 성립하면 이런 포함관계가 성립하나요? 당연한 거죠. 이거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 얘가 참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이걸 3단 논법이라고 얘기해요. 참고로 이 3단 논법 문제는요. 작년에 삼성 이제 없앤다고 그랬나? 아직 모르지. 삼성 직무적성 능력 검사? 그러니까 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공통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제법 많이 볼걸요. 한 몇만 명이 보니까. 그걸 보고 나왔는데 그걸 봤을 때 기사로 뜬 게 있어. 기사로 올해 삼성 직무 능력 시험 검사 몇만 명이 지원했다. 그래서 이번 문제 중에서 제일 특이한 문제라고 나온 것 두 개가 하나가 소금물, 하나가 예였어요. 이 3단 논법을 여러 개를 만든 거, 한 6개 정도 만들었어. P면 Q이고 Q면 이거를 한글로 막 섞어 놓은 거야. 대충 기억하면 내 정확한 멘트가 아니어서 예를 들면은 정직한 자는 명예가 있고 명예가 있는 자는 당당하고 정의로운 자는 명예가 있고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걸 다 꼬아놨어. 그리고 빠졌어. 뭐가 하나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6, 7줄짜리 문장이에요. 그 문장을 읽으면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지를 다 찾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수학의 입장에서 보면 내 입장에서 보면 고1짜리 중학생짜리 문제예요. 중학생짜리 문제. 근데 왜 삼성 같은 큰 시험에서 이런 이거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고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보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소금물 문제가 나왔어요. 정말 되게. 그래서 나는 과연 기자가 왜 얘를 어려운 문제라고 뽑았을까? 그러면 나머지는 정말 다 말도 안 되게, 사실 나머지가 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기사를 쓰는 기자는 누구겠어? 나이가 든 사람이잖아. 그치?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이런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 입장에선 그게 되게 오래전 거라서 신선하고 오히려 막 이렇게 고사성어라든지 현대 시사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겠지만 오히려 이런 문제가 더 어려워서 기자가 그걸 뽑았던 것 같아. 되게 독특한 문제로. 어쨌든 이제 이런 구조들이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셔. 개념 체크부터 가볼까요? 개념 체크. 자, 정삼각형은, 자, 보세요.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자, 참고로 이 명제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뭘 고개를 끄덕이냐? 말을 해. 이 명제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이거 알고 있어야 되죠? 그쵸? 자, 이 명제의 역을 써보세요. 역. 불러. 네.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입니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예, 거짓이죠. 그렇죠? 자, 얘의 대우명제를 써보세요. 대우명제. 바꾸고 부정을 해야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아닌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아니다. 맞는 말인가요? 그쵸?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라는 건 야, 최소한 두 개도 같지 않다라는 거거든. 근데 어떻게 정삼각형이 될 수 있겠어? 맞는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어떤 명제와 대우명제는 항상 참거짓이 똑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오늘 할 얘기가 아닌가요? 아, 한참 더 뒤에 가겠군요. 한 두 수업 정도 뒤에. 나중에 어떤 걸 증명하라고 하는데 그 문장이 되게 뭔가가 좀 쉬운데 이상해. 얘를 난 도저히 증명을 못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명제를 대우를 써봐. 그래서 걔가 참인 걸 증명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참인 걸 증명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그런 방법으로 증명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소수는 홀수이다. 자, 이 명제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맞아요. 그쵸? 자, 얘의 영명제를 얘기해 볼까요? 홀수는 소수이다.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쵸? 네, 15 같은 거는 홀수지만 소수가 아니죠. 그러면 얘의 대우명제는 홀수가 아닌 건 소수가 아니다. 즉 짝수는 소수가 아니다. 이것도 거짓이에요. 왜? 2가 있으니까. 그쵸? 네. 됐어요? 네. 어쨌든 얘랑 얘랑은 똑같습니다. 자, 세 번째. x가 3이면 x제곱은 9이다. 이 명제는 참입니까? 당연히 참이죠. 여기는 3, 뿔마 3이고 여기는 3이니까. 그러면 얘의 대우명제를, 역을 써볼 거예요. 얘의 역명제는 x제곱이 9이면 x는 3이다. 이 맞는 말인가요? 네, 아니에요. 틀렸어요. 됐죠? 얘의 대우명제를 한번 보세요. x제곱이 9가 아니면 x는 3이 아니다. 맞는 말인가요?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9가 아니래요. 그럼 얘는 뿔마 3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3이 아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걸 말이 헷갈릴 때 진리집합으로 생각해보면 얘는 모든 실수에서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3을 빼버린 거예요. 그쵸? 두 개가 빠져 있는 거죠. 얘는 모든 실수에서 3만 하나 딸랑 빼놓은 거예요. 그쵸? 얘가 더 크죠? 그래서 얘 참이에요. 됐어요? 네. 요렇게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요. 요렇게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런 명제가, 이게 무슨 말이야. 말을 너무 이상하게 꼬아놨어. 헷갈려. 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만약에 내가 얘만 딱 줬으면, 이게 뭐야. 이게 되게 헷갈릴 수 있거든? 대우를 만들어서 보면 되게 편해요. 그쵸? 어떤 명제가 말장난을 쳐놓은 것 같아. 그러면 대우 명제를 써보면 되게 깔끔한 문제야. 대부분. 됐어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필수 예제 1, 2, 3까지 하고 조금 더 해봅시다. 1, 2, 3, 4, 5, 6까지 할 수 있나? 6까지만 하면 돼요. 1, 2, 3, 4, 5, 6까지만 하면 돼요. 가볼게요. 주제가 하나 더 남았는데 1, 2, 3까지 빨리 갑시다. 자, a가 1이면 a제곱은 1이다. 참인가요? 참이에요. 왜냐면 얘는 이 부분만 나타내는 말이고요. 얘는
요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포함하죠. 그쵸? 그러면 얘의 영명제를 써보면 이것이면 이것이다. 틀렸죠? 그쵸? 거짓, 반례를 들어라! 라고 얘기하면 A가 마이너스 100이면, 그쵸? A 제곱은 1보다 크죠? 근데 마이너스 100은 1보다, 이거 틀렸죠? 그쵸? 즉, 반례는 이쪽에 있는 원소를 아무거나 찍으면 반례가 되겠죠? 그쵸? 포함하지 않는 애니까. 자, 대우를 써볼까요? 얘의 대우는, 아이고, 얘를 바꾸고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A는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얘는요, 1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이렇게 되고요. 얘는요, 1보다 작다 전체예요. 당연히 얘가 얘를 포함합니다. 됐어요? 됐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a는 0이고 b는 0이다. 됐어요? 참입니까? 얘의 진리집합을 한번 얘기해 볼래요? 얘의 진리집합. 요걸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은 뭐가 있나요? 0, 0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얘는 0,0이라며, 이거랑 이거랑 완전 똑같은데? 그럼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일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자, 이 명제는 참입니다. 이 명제의 역은요, a는 0이고 b는 0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다. 얘도 참일 거예요. 그쵸? 둘 다 참이 되는 경우는 완벽하게 똑같은 경우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러면 얘 대우 명제는 어떻게 쓸까요? 얘를 바꿔서 부정하면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이거 또는이에요. b가 0이 아니면, 맞는 말이죠.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요. 둘 중에 하나가든 뭐 두 개든 0이 아니면 얘는 0이 되지 않죠. 네, 얘도 참입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제 구조는 되게 심플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어떻게 하겠어? 그 안에 있는 문장 자체를 되게 어려운 문장을 주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얘는 이제 학교 시험 보기 전에는, 지금은 구조만 익히시고요. 시험 보기 전에는 결합을 할 사례들을 다 외우셔야 돼요. 내신 전에는. 자, 이번에는 얘가 1이면 자, 이게 되게 어려운 표현이에요. 얘가 참이래요. x 더하기 y가 1보다 작으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y가 이거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를 대우를 한번 써볼게요. 대우. 대우는요, 얘를 부정하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그리고 y가 k보다 크다면, 그쵸? x 더하기 y는 1보다 크다예요. 됐어요? 얘가 마이너스 2보다 크대요. 그러면 얘가 3보다는 커야 되겠죠. k는 3이죠. 3. 그쵸? 그래야지만 얘가 1보다 크죠. 그래서 k는 3이다. 사실은 k의 최소값이라고 했는데 k가 3이 아니라 k가 10이어도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제일 작아질 수 있는 k는 3이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얘를 대우를 이용해서 구해야 됩니다. 왜냐면 저 문장 자체는 되게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자, 필수 예제 3번.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3단 논법. 자,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래요. not R이면 Q이다도 참이래요. 자, 집중하세요. 다음 중
모두 참인 걸 고르세요. 자, 얘가 참이면 얘의 대우명제가 참이 됩니다. 얘의 대우명제는 Q이면 나 P이다. 왜? 얘랑 바꾸고 부정 붙이는 거예요. 얘가 참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석됐어요? 얘가 참이면 not Q이면 R이 나도 참이에요. 여기까지 해석됐어요? 그런데 이제 3단 논법이 나와요. P이면 not Q고 not Q면 R이니까 P이면 R이 나도 참이 되네요. 연결되는 거 봤어요? 그러면 얘의 부정인 not R이면 not P이다도 참이고 그게 참고로 not R이면 Q이고 Q이면 not P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3단 논법이기도 해요. 됐어요? 끝. 그래서 요 두 명제가 참이면 요 네 개의 참인 명제가 새롭게 발견이 돼요. 그래서 시험 내기가 너무 좋아요. 왜? 2개 써주면 4개가 있으니까 오지선다해서 시험 내기가 너무 좋잖아. 그치? 네. 그래서 이게 아닌 나머지 하나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 시험 문제가 그래서 내기가 되게 좋아서 잘 냅니다. 잘 냅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기억 없어요. 니은 Q이면 not P이다. 저기 첫 번째네요. 디귿 not Q이면 R이다. 여기 있고요. not R이면 not P이다. 여기 있어요. 됐어요? 네. 그래서 기억 빼고 니은 디귿 리을이 참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다 배운 걸 용어만 더 씌우는 거예요. 용어만 더 씌우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볼게요. 어떤 P이면 Q이다라는 어떤 명제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그 명제에 여긴 Q이면 P이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자, 그럼 질문 하나 합시다. 이 상황에서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냐면 P는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P이다가 거짓이 될 수가 있겠죠. 그쵸? P이면 Q이다는 거짓인데 Q이면 P이다가 참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맞아요?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얘도 거짓이고 얘도 거짓인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이거를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이게 반대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P는 Q이기 위한 이라는 말이 들어있어. 하지만 주어는 P야, P. P는 Q이기 위한. P는 얘 충분해서 얘한테 뭘 화살표로 뭘 주고 있어. 충분 조건이에요. 여기에 Q이기 위한 말이 빠져 있어요. 얘 일부러 안 썼어. 헷갈릴까봐.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냥 새로운 용어니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Q는 P이기 위한, 얘 뭘 화살표 받고 있지, 지금? 필요 조건이에요. 얘 Q는 뭐가 필요해서 받고 있어요. 됐습니까? 끝.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P는 Q이기, 아이고, 이거 쓰면 안 되는데. Q이기 위한 P가 필요 조건이죠. 그쵸?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이 상황은 뭐라고 부를까요? P는
Q이기 위한 얘는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용어니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됐어요? 끝. 됐어요? 네. 이게 두 개가 가끔 애들이 헷갈리나 봐. 그래서 뭐 온갖 외우는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내가 보기엔 이게 제일 쉬워. 우리 어떤 애가 EBS에서 보고 와서 쌤, 제가 새로운 암기법을 개발했어요. 들었대. 그래서 뭐냐 했더니 P에서 Q로 화살을 쏘는 거야. 그래서 P가 충 하고 쐈더니 얘가 화살을 맞아서 피가 났대. 그렇게 외운대. 어쨌든 외우라 소리야. 외우기 위해서 온갖 유치한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어쨌든 나는 그냥 충분하니까 주고 Q는 필요하니까 받는다. 이 방법이 제일 그냥 쉬운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외우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 이름을 써서 우리가 앞에 했던 해석을 다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게요, 우리가 아까 집합하고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PQ가 있는데 얘네가 서로 포함되지 않고 여기도 어떤 원소가 있고 여기도 어떤 원소가 있고 막 이래요. 됐어요? 그러면 얘는 무슨 관계일까요? 이거는 서로 다 거짓인 관계예요. 왜? 하나가 포함을 해야 참이 되거든. 그치?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만약에 P하고 Q가 이런 집합이 있어요. 여기에 어떤 원소도 살지 않아요. 그러면 P이면 Q인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그쵸? 반대로 PQ라는 집합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원소도 살지 않으면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됐어요? 만약에 P하고 Q가 있는데 여기에도 없다라는 건 사실 이거는 PQ가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필요 충분 조건인 관계. 그쵸? 이걸 집합하고 맞물려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네,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필수 예제 4번부터 세 문제를 풀면 오늘 할 일이 끝납니다. 자, P가요, X가 0에서 3이고 Q가요, X가 1에서 2예요. 갈까요? 이런 관계가 성립하나요? 이런 관계가 성립하면 이런 포함 관계가 성립해야 되는데 1에서 2 사이가 0에서 3 사이를 포함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쵸? 이런 관계가 성립하나요? 네, 성립합니다. 됐습니까? P는 무슨 조건이에요? P가 무슨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 뭘 받고 있잖아요. 화살을 맞아서 피가 났잖아요. 그쵸? 필요 조건이에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제가 지금 뭐뭐이기 위한을 계속 빼는 이유는 그게 두 개가 써있으면 애들이 헷갈린다고. 그래서 P는 필요 조건이에요. 그쵸? 정식 용어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일부러 빼고 있어요. P는 필요 조건이에요. Q는 무슨 조건이에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됐어요? 이거 둘 중에 하나니까 잘 외우시면 돼요. 어떤 방법을 쓰든. 넘어갑니다. 두 번째. P가 X가 0보다 작고 Q는 이제 이걸 해석해야 되겠네요. 결국은 이것도 필요 충분을 헷갈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요걸 만족하는 건 X가 어떤 범위에 있을 때 얘를 만족하죠? 자, 얘의 진리집합을 구해주세요. 홍사야, 이거 진리집합이 어떻게 되지? 얘가 0이 되려면 여기가 양수이면 0이 될 수가 없어. 음수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X는 음수인데요. 혹시 X가 0이 되면 성립하는데요. 얘는 얘예요. 그쵸? 됐어요.
얘랑 얘의 포함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포함 관계가 되네요. 이쪽으로는 포함이 안 되고요. 얘가 더 크죠. 그러니 이쪽만 돼요. P는 충분 조건, Q는 필요 조건. 됐어요? 뭘 물어봤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P는 어떤 조건인지,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P는 주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P가 X제곱은 1이고 Q가 절대값 X는 1이에요. 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뭐예요? 이거는 뿔마 1이에요. 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도 뿔마 1이에요. 됐어요? 얘랑 얘랑은 완벽하게 똑같죠. 그쵸? 그러니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참이에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어쨌든 얘는 둘 다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뭐가 중요하겠어? 여기가 복잡한 게 나오더라도 그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이 구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그치? 넘어가겠습니다. 연습해 보세요. 자. 필수 예제 5번. 얘가 얘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얘가 필요 조건이에요.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해석해야 되겠죠. 그쵸? 얘가 필요 조건이에요. 화살표가 가고 이게 참이면은 이쪽이 더 큰 거죠. 됐습니까? 두 번째, P의 얘가 얘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그럼 얘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 그림으로 그리면 간단하죠. 1에서 5 사이라는 집합이 있는데 얘는 포함해야 됩니다. 그러니 A는 이쪽, 6은 이쪽. 아, A는 1보다 작은 값이고 같아도 괜찮네요. 여기까지 해석됐어요? 두 번째, 얘는 얘에 포함돼야 돼요. 이 안쪽에 있어야 되니까 B는 여기 있겠네요. 아, B는 이거 뭐야? 1보다 더 큰 쪽이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어요. 끝. 그러면 상수 A의 최대값은 1이고 상수 B의 최소값도 1이에요. 그 두 개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2. 이렇게 되겠죠. 네, 마지막입니다. 자, 나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라고 얘기했어요. 아,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 라고 해석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땅 따먹기로 해석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P이고 Q인데 여기가 1, 2, 3, 4인데 이게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을 포함하는 관계라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바꿔서 Q가 P를 포함하고 있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좋고 바로 볼 수 있으면 좋아요. 설령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해석합시다. P의 여집합은 3, 4고요. Q의 여집합은 1, 4예요. 얘가 얘를 포함한다라는 건 3의 어떠한 원소도 존재하지 않아야지만 포함할 수 있는 거죠. 아, Q가 P 안에 쏙 들어가 있네. 그쵸? Q가 요 안에 쏙 들어가 있는 요런 상태인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봅시다. 요런 상태에서 1번 P 합집합 Q는 P랑 Q랑 합집합하면 P가 돼야 되겠죠. P예요. 그러니까 Q라고 하는 건 틀렸어요. 그쵸? P랑 Q랑 교집합을 하면 작은 거 Q예요. Q. 근데 여기 P라고 써 있어요. 얘도 틀렸어요. 지금 2번도
P 빼기 Q는 여기가 P고 빼기 Q는 이게 1번만 남아야 돼요. 공집합이 아니라 1번이 남아 있어야 되겠죠. 3번도 틀렸어요. 4번에 P 합집합 Q의 여집합은 P는 1, 2고 Q의 여집합은 1, 4예요. 합집합하면 1, 2, 4예요. 얘가 전체 집합 1, 2, 3, 4냐? 네, 맞아요. 3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말이에요. 답은 4번입니다. 5번도 말이 안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5번은 바깥쪽 4번 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석이 되셨으면 65쪽까지 하셔야 되고요. 이제 유형편과 연습 문제를 쭉 하셔야 됩니다.